감사원이 중간 감사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서훈정 국가안보실장 고 이대준 씨 자진 월북몰이 의혹 핵심 당사자로 수사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에 감사원은 이렇게 밝혔고요.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요 언급이 보고서에 명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문 정부에서 집단적으로 첩보 자료 등을 조작해 자진 월북을 결론 냈다는 의혹, 중요 기밀을 삭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새로운 입증 자료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 좀 봐야지요. 그래도 감사원 핵심 관계자, 이번 사건은 실체적 진실이 다른 방향으로 갈 길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도 한 상황입니다. 전 정부에서 첩보 내용 등, 즉 월북이라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냈었던 이유 등에 대해서는 묻었습니다. 유족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유가족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에게라도 알려줘라. 비밀, 엄수, 서약이든 뭐든 하겠다라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모두가 다 거절된 상황이었습니다. 끝끝내 이 상황은 덮였고 이제 민주당은 야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게 지금 이 첩보를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서를 보내겠다라고 했지만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답변이 돌아온 상황입니다. 정리가 딱 됐는데 두 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전 정부에서 이 감사원은 어쨌든 이걸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원이 묻고 싶은 건 단순 명료합니다. 무슨 뭘 정보 보고를 받아서 도대체 월북이라고 대통령이 보고받았는지랑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안 구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은 그럼 누구에게 감사원은 물어야 합니까? 당연히 대통령에게 물어야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 서해 그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 규명 특위에서도 그러한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그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뭐 국군 통수권자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이것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고 이대준 씨가 해상에서 이제 발견된 게 북한 해상에서 발견된 게 2020년 9월 22일이었고요. 그리고 그 6시 반에 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저녁에. 그때는 고 이대준 씨가 살아 있었죠.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건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날 9시 40분에 북한에 의해서 사살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3시간 동안 그러면 과연 서면 보고를 제일 저도 궁금한 게 문 대통령과 이거 진짜 묻고 싶습니다. 보고 계시면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첫 번째. 지금 보고 계시면 답변해달라. 아니 2020년 9월 22일 저녁 6시 반에 서면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받으셨다면 그러면 어떠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그땐 사실 이 정도 사안이면 대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 날 그래서 이대준 씨가 결국은 무고하게 그날 그 9월 22일에 그렇게 또 사살이 되셨죠. 그 다음에 9월 23일 새벽 1시에 안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이거는 누가 참석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확인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2차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대면 보고를 받고 거기에서 새벽 1시에 열린 안보장관 회의에서 어떠한 결과를 어떻게 보고를 받았냐. 저는 그거를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최종 책임 결국은 그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실에서 결국은 안보실 관계자가 주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9월 20 저희가 해경 보고서도 열람을 했거든요. 해경 보고서에 의하면 9월 22일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9월 24일에는 그런데 갑자기 높다고 돼 있습니다. 그때 조류는 오히려 북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9월 23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결국 요 조작이 이 조작에 대해서 결국은
이 고 이대준 씨의 명예를 더욱더 훼손을 했죠.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네. 밝혀야 되고 이것은 대통령이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무리한 수사가 아니에요. 당연히 이것은 대통령이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는 취해복권이라고 왜 화를 내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내로 남불이라 생각합니다. 박윤진 의원님. 제가 뭐 누차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여러 추측과 뭐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여러분 보실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방부와 해경이 그냥 한두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직도 아니고요. 근데 여기가 왜 그 입장을 바꿨느냐. 첩보 자료도 그대로고 그걸 운영하는 해경과 국방부의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근데 왜 달라졌느냐? 달라진 건 정권만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미주알 고주알 이런 얘기들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정권 바뀌니까 해경과 국방부의 입장이 달라져? 정권 바뀌니까 감사원이 이거를 감사해? 정권 바뀌니까 검찰이 이걸 수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길을 열어? 갑자기 정권 바뀌니까 국정원이 스스로 내부 자료를 하고 다 그거를 검찰에 갖다 주고 나서 검찰이 다시 국정원의 깡통 자료를 다시 뒤지는 압수수색을 하는 쇼를 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봐요. 어느 대통령, 어느 공무원들이 자기 나라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사살당하는 일을 방치하거나 혹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문제를 두고 정권이 바뀌니까 해경과 국방부가 입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나마 해경은 자기들 입장 바꾸면서 뭔가가 창피했는지 주요 간부들이 다 사표를 냈어요. 근데 국방부는 사표 내는 사람도 하나 없어요. 그냥 정권 바뀌니까 마치 바닷물 조류 바뀌듯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이거를 몰고 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왜 정권 바뀌니까 니네들 입장 바뀌냐고 해경과 국방부를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부터가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잠시만요. 이게 본질적인 내용과 좀 멀어지는 것 같아서 정리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결국 민주당에서는 첩보는 확실했다. 그 판단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확신을 하는 것 같고, 뭘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라는 입장은 계속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밝히려면 집권 여당이 알아서 밝혀라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공전되기 때문에 두 분의 현저한 이견 차이는 여기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외통위는 박진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면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진 장관에 대한 회장,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정당한 국회법에 따라서 지금 출석해 있는 장관을 퇴장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뭐 다수 의석을 점유했다고 뭐 나가라고 윽박지르고 말이지. 이게 정치 공세지 국감에 임하는 자세입니까? 박진 장관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외교부 장관입니다. 제가 여야 간사 간의 국감 진행과 관련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이번 패배 순방 외교에 영국 쪽에 어떤 칭찬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영상 자료인데 한번 저걸 잠깐 한번 보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현재 이게 지금 제3자에 대해 발언을 허용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이제 음성 자료 올리는 걸 금지한 관행적으로 이게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관행이라고 하셨는데 그 관행이 상임위에도 적용될 관행인가? 국회 상임위에서 대부분의 영상이 틀어지는 경우에는 또 다른 증거, 거짓물로 상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회의에는. 그래야지 그런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간사간에 협의를 하세요 지금. 아니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어느 상임위가 이런 적이 있어요? 여기다 상임위원장 사람들이 다. 행안위에서는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라며 고성의 반말까지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 취임식 명단 파기했다. 그 거짓말이었고 기억이 안 난다.
그 거짓말을 누가 믿습니까?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면서 엄격한 주의를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국회가 발언에 대한 통제를 받아야 됩니까? 국회의원이 입법기관인데 국민을 대표해서 본인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모욕하는 겁니다, 국회를. 이만희 간사님은 사과하세요.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통제할 의도 전혀 아닙니다. 들으세요. 의사진행반을 받았잖아요. 법상머리가 없잖아. 누구한테 벌상무라 그래요 지금? 어느 감히 의원 발언에 대해서 어느 감이라 누구한테 벌상무라 그래요? 책임 없잖아. 사과하세요 사과. 책임 없어. 참 이 행안위가 소관부서가 버르장머리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방위에서는 국방부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붙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하느라고 국방부 관련 부대들 온 동네 옮겨 다녀야 되죠. 이게 거의 1조 원 가까이 비용이 들 거라고 추산이 되는데 대통령실 이전이 뭐 일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써야 됩니까? 먼저 1조 원이라는 그 말씀은 아니라는 제가 말씀을 질문은 맞다고 보시냐 부적절하다고 보시냐입니다. 저희들은 그 평가를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을 해보세요. 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사안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잘했다고 생각한다고요? 자식들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